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 자생출란 그 생장과 순환 구조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생장 과정에서는 씨앗부터 생강근, 새싹, 뿌리, 꽃, 그리고 씨방까지 그 식물체의 여러 기관이 순차적으로 발달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요 순환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란은 씨앗에서 생장 과정을 시작하고요. 그 씨앗은 매우 미세하고 바람에 의해서 분산됩니다. 씨앗은 영양분이 부족한 편이어서 그 발화에 도움을 주는 미코리자 균근과 공생이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근입니다. 지하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씨앗이 발화하면 생강근이라는 지하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생강근은 영양분과 그리고 그 영양분을 저장하는 새로운 싹의 발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 출란의 생존과 그 번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생강근에서 결국 새싹이 신화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싹과 뿌리입니다. 생강근에서 새싹이 성장하고 그 지하부를 형성한 다음에 동시에 뿌리가 발달하면서 토양으로부터 수분과 무기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뿌리와 새싹의 정상적인 발달은 출란의 건강한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꽃과 씨방입니다. 새싹이 충분히 성장을 하게 되면 꽃이 마지막에 개화를 하게 되고, 꽃은 그 수분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씨방이 형성이 돼서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다시 자연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생장 주기를 반복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순환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씨앗에서 생강근이 만들어지고 그 생강근에서 새싹, 즉 신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뿌리가 자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씨앗에서 생강근을 통한 새싹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 촉으로 발전해 가고, 그 다음에 그 촉에서 벌브가 형성이 되고, 그 벌브가 보통 5, 6장 정도 잎이 자라다가 모촉이 되고, 그리고 2, 3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모촉에서 꽃씨를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꽃의 그 싹이 8월 달에 화합원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3월 달에 출란의 꽃이 개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게 되는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장 구조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씨앗에서 출발해서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생활 주기를, 출란의 삶의 생활 주기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씨앗에서 생강근, 새싹, 뿌리, 그 다음에 꽃, 씨방까지 완전한 성장과 개화에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출란의 느린 성장 특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생장 및 생식 구조는 그 출란을 포함한 여러 난초류의 기본적인 생활사의 패턴으로 특히 생강근이 중요한 영양 및 번식 기관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출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자생출란을 오랜 기간 재배하면서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구를 이용한 효과적인 신화의 생장과 그 다음에 꽃의 개화까지 많이 그 발전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월에 화합을화가 되고 꽃눈이 확인된 다음에 수태를 씌워 가지고 빛을 차단한 후에 10월 달에 그 수태를 벗기고 꽃을 표토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서서히 한 화분 한 화분 확인하면서 그 품종에 따라서 즉 홍화, 주구마 황화, 그 다음에 이제 소심 계열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에 따라 그리고 그 난초의 특성에 따라 그 생장 능력에 따라 화통을 씌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꽃이 올라올 때 빛을 차단해 가지고 그 꽃색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빛을 차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통을 씌우게 됩니다. 화통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그 꽃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키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통들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가지고 그 화통 안에 호일을 넣은 상태에서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리고 위에 뚜껑을 씌우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신축성이 있는 지금 손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말랑말랑한 이 질을 갖고 있는 이 화통이 주로 이제 꽃이 자연적으로 벌브에서 올라올 때 붙어서 바짝 붙어서 올라오는 것은 딱딱한 성질로 되어 있는 화통은 씌우기가 참 어렵고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씌우는 것은 부드럽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충분히 두 개를 동시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제 밑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태로 감싸주게 되면서 이제 그 수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물을 주게 되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태망을 사람의 어른손으로 한 뼘 정도를 잘라 가지고 끼워 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철사 자유자재로 꺾이는 그 다양한 크기의 그 연철사가 있는데 가장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화경을 바로 세우는 정도의 크기의 굵기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화통을 감싸서 분턱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지고 화통을 감싸고 그 화통을 감싼 이제 양쪽에 연철사를 분턱에 몇 번 감아 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화통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연철사의 용도는 굵기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연철사는 아주 가는 것입니다. 출란의 재료를 팔고 있는 출란 재료상에 연락해 보면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꽃이 2개가 올라온 화분에 화통 2개를 꽃대를 밑으로 끼워 가지고 그리고 위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태로 구멍을 막고 연철사로 이렇게 감아서 꽃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꽃의 색상을 정확하게 발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가 이 화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화통을 씌운 다음에 그 밑에 화통 밑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태의 역할이라는 것이 빛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그 꽃의 습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끼웠다면 이제 그 분에 씌운 수태망을 적당히 절반 이상 올려서 수태가 늘어지지 않도록 물을 줘도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태망을 씌웁니다. 재료상에 가면 다 있습니다. 수태망, 그 다음에 화통, 연철사, 그 다음에 수태, 이렇게 꽃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화통과 수태와 연철사, 수태망,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만이 정확하게 꽃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제 꽃을 예를 들어서 5개, 6개를 꽃을 달았다고 보면 봄의 전시를 위해서는 꽃을 다 잘 피워서 바르게 방향 조정을 해가지고 출품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화분에 그 세력에 따라서 꽃을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꽃과 잎의 조화를 갖추고 그 화분과에도 어떤 미적 감각을 갖춘 다음에 보통 꽃이 3대 이상 정도 꽃을 올려야만 작품성이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시상을 할 때 꽃이 2개보다는 3개 정도가 잘 어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꽃이 2개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3개 정도를 달아야 훌륭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작은 꽃도 있습니다. 품성에 따라. 그 다음에 꽃이 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꽃이 큰 것은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꽃이 작은 것은 꽃대 3개나 4개 정도 올려서 관상미 있게 연출하는 것도 훌륭한 하나의 그 예술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작품성 이런 것들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서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 자생출라는 그 생장 과정 순환 구조 가운데 8월 달에 화합이나 신화가 올라올 것인지 꽃이 올라올 것인지 스스로 한국 자생출라는 8월이 되면 화합 분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 이제 3월에 피울 꽃을 위해서 출라는 꽃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꽃눈을 달고 올라오면서 점점 신화와는 다르게 둥글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제 표토 위로 10월 달이 되면 표토 위로 꽃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 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화통을 저렇게 그 꽃대의 꽃몽우리에다가 씌우는 겁니다. 씌워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켜서 이제 겨울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계속 이제 이 난초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내년 3월에 꽃을 달았을 때 이제 화분을 바꿉니다. 전시용 화분으로 바꾸고요. 지금 화분은 출란을 키우는 데 쓰여지는 이제 재배용 플라스틱 분입니다. 이 분에는 보통 3호분, 4호분, 5호분 이렇게 있는데 4, 5분이나 대주가 됐을 때 촉수가 한 7, 8촉, 5, 6촉 됐을 때는 3.5호분이나 4호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이제 그
출품용 화분으로 뭐 용분이나 아니면 이제 여타 그 다른 분을 사용해서 꽃을 올리고 작품을 만듭니다. 위에 꼭지에 이제 화통 끝을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습니다. 수태로 막으면 됩니다. 수태로 똘똘 감아가지고 외를 막고요. 빛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부드러운 화통입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붙어있는 꽃대에 씌우기가 좋고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는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되고 그 안쪽에 호일이 들어있는 그런 화통을 썼지만 지금은 그걸 쓰지 않습니다. 모두 이렇게 그 신축성이 있는 부드러운 화통을 사용합니다. 몇 년 사용해 보니까 꽃이 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개화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통을 사용하고요. 연철사를 이용해서 고정시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8월에 확인한 그 꽃 화분을 하나하나 수태를 내려가면서 이제 그 꽃에다가 화통을 씌웁니다. 꽃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감아서 연철사를 먼저 감아서 고정을 일부 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꽃을 씌우게 됩니다. 꽃을 하나하나 잘 씌워야 됩니다. 잘못 씌우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꽃을 이 화통으로 씌운 다음에 먼저 연철사 감아놓은 것으로 일부 분턱에 고정을 좀 시켜갖고 화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일부 조치를 먼저 합니다. 일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를 올리기 위해서 적당히 절반 이상 그 수태망을 위로 올려주고요. 수태망을 올린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수태망 안쪽으로 수태를 끼워줍니다. 그러면 화통이 넘어지지 않고 일부 약간 고정성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수태망 안쪽으로 화통 밑에 씌워줍니다. 제가 이제 영상의 초입 부분부터 한국 자생출란의 그 씨앗에서 떨어져서 형성된 생강근을 보여드렸고요. 생강근을 달고 싹이 올라온 출란을 제가 그림으로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싹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성촉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한 촉에서 잎이 5장, 6장 이상이 됐을 때 성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잎이 5, 6장이 될 시기가 되면 벌써 이미 앞으로 신화에 신화를 새싹에 새싹을 올려서 보통 5촉, 6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 6촉이 되면 이제 그 모촉의 모촉 정도에서 뒤에서 그 벌브에서 8월에 화분을 해서 꽃대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강에서 촉이 올라와 가지고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야지만이 이렇게 꽃을 달고 개화를 시킬 수 있는 순환 구조의 시기가 됩니다. 난초를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난초의 품성의 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8월 달에 꽃을 확인하고 10월 달에 화통을 씌우는 과정이 시작이 되지요. 너무 작을 때 화통을 씌우면 화통 밖으로 꽃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조치 차원에서 수태망을 씌우고 수태를 미리 덮어놓는 것입니다. 8월에 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화통을 꽃에 씌워서 이렇게 마지막 빛을 차단하고 습도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 꽃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분은 꽃을 4개나 달았습니다. 꽃을 4개를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통을 4개를 씌운 겁니다. 그리고 연철사로 고정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씌운 상태에서 겨울을 넘기게 됩니다. 그 품종에 따라 일찍 벗기는 화통도 있고 늦게 벗기는 화통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홍화는, 즉 꽃이 빨간 꽃이 피는 홍화는 1월 초순이나 12월 말쯤에 벗기고 화통을 벗기고요, 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태로만 그 꽃을 감싸주면서 키워 올립니다. 그래서 이 홍화 같은 계열들은 빛을 조금 일찍 주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꽃이 발색이 됩니다. 늦게 벗기거나 일찍 벗기면은 화색이 좋지를 않고 연하게 나타나거나 짙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녹을 밀어내고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화색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녹을 차단하고 그 녹 안에 있는 화색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화는 주로 12월 말이나 1월 초순경에 벗기고, 그 다음에 주금화, 이제 홍화와 황화의 중간색입니다. 홍색과 황색의 중간색이 주금색인데, 주금화라고 하는 이 주금색의 꽃인데, 이 주금색은 뭐 많은 세월 동안 꽃을 개화시키고 피워보니까 2월 달까지 2월 10일이나 2월 한 15일 뭐 20일까지도 늦게까지 주금색화는 씌웠습니다. 씌우고 나서 이제 서서히 아침 햇살을 주고 차갑게 키우면서 발색을 시켰습니다. 3월 달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3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전시회가 그 다양한 지역에서 각 기관별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출품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 그 시기별로 잘 맞춰서 꽃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를 시작하면서 출품 때 그 만개할 수 있도록 딱 맞추면 꽃도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발색도 잘 됩니다. 일찍 개화를 시키거나 늦게 개화를 시키게 되면 화색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제가 소속이 되고 그때 출품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꽃을 관리를 하고 꽃색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대구난연합회에 3월 7일 8일 날 예술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출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개화를 시키게 됩니다. 꽃대를 올리고요, 신장을 시키고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거의 한 달 전에, 출품 한 달 전에 집으로 이동을 시키고 집에서 온도 관리를 하면서 꽃대를
올리고 발색을 시킵니다. 난실에서 해보니까 난실 온도가 출품을 하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주지를 못해서 한 달 전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조금 생활의 거실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꽃대를 많이 올리게 되고 발색이 잘 됐던 것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출품 한 달 전에 집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겨울에는 난실에서 키웁니다. 겨울에 난실에 키우고 보통 이제 2월 10일 안에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여러 화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꽃대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대를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난초는 설백복륜화입니다. 설백복륜화, 설악산이라는 설백복륜화입니다. 꽃의 무늬가 설백색입니다. 그래서 꽃을 확인하시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2mm 정도 올라왔습니다. 화통을 씌워놨기 때문에 빛을 차단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화통을 씌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홍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구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황화는 역시 똑같이 취급을 해서 화통을 씌웠다가 이제 황화도 보통 이제 주구마의 탈착 시기에 거의 맞춰서 벗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그 화통 안에서 꽃이 약 그 한 뼘 정도 꽃이 올라와서 꽃잎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화통 안에서 꽃잎이 벌어지려고 꽃살이 많이 보이게 되죠. 포위 속에서 꽃살이 많이 올라와서 벗겨지고 피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화통을 벗깁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빛을 보면서 그 주부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부판이 벌어지면서 그 빛과 온도에 따라 발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황화 같은 계열은 황색이 100% 발현될 시기에 출품할 수 있도록 맞춥니다. 그래서 이 개화를 여러 번 시켜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온도를 통해서 꽃을 개화시켜야 100% 발현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같은 홍화, 같은 주구마, 같은 황화라도 그 난초의 품종, 그 난초의 DNA에 관계해서 색상이라든지 화형이 다르게 됩니다. 품종은 주구마라도요, 황화라도 홍화라도 똑같은 품종이라도 그 화분마다 같은 DNA가 아니라면 다 틀립니다. 화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색도 틀립니다. 그래서 발색을 보면 주구만 똑같은 주구만 품종인데 그 난초의 성질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주구마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품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기 다 주금색의 꽃을 피우는 난초라도 다르기 때문에 발색이라든지 화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품종에 맞게 그 난초의 그 성질에 맞게 말하자면 그 온도 관리라든지 빛 관리라든지 화통의 탈착의 시간이라든지 요거를 잘 맞춰서 그 라벨에다가 표시를 하고 길게 꽂아놨다가 그걸 보고 그 난초를 특별히 관리를 하였을 때 정확하게 출품의 시기를 맞춰서 제대로 발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일반 초보 에란인들은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돼야만 자기가 키우고 있는 품종의 그 색상 발현이라든지 또는 화형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꽃대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급이 됐든 중급자가 됐든 간에 다른 난초가 키워보고 싶은 난초를 구매를 했든지 교환을 했든지 내 난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난초의 성질, 발색 과정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종의 난초인데 다른 에라닌의 그 난실에서는 잘 피어 나오는데 다른 분의 난실에서는 발색도 별로 안 좋고 꽃대도 잘 안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각자 자기 난실의 환경이라든지 그 재배하는 자의 그 처리 문제가 그 꽃의 그 꽃대를 높이 올리거나 작게 올리거나 또는 이제 화형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색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의 관건이 재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의 난초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우다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난초가 꽃을 달았을 때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그 난초는 어떻게 탈부착을 하고 또 온도 관리를 해주고 빛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난실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품종이 그 난실의 환경에 따라 재배자의 처리에 따라 발색과 화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자의 난실 환경에서 어떻게 100% 발현시킬 것인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정확하게 고정화시키고 해마다 꽃을 달게 되면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어떤 건 성공을 하는데 어떤 건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난실이라도 이 난초의 품종은 밝은 쪽에, 이 난초의 품종은 어두운 쪽에, 아침 햇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의 햇살, 뭐 이런 조건을 잘 갖춰줘야만 됩니다. 근데 모든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난실 안에서 최선의 그 방법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리 배정을 하고 키워야 되고요. 이 꽃들이 이제 정확하게 보면 화통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온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색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은 따뜻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햇살을 많이 주고 통풍을 시키면서 이렇게 키울 때 밝고 환한 맑은 색상의 화형과 꽃색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홍화 같은 계열이 늦게 벗겼거나 또는 일찍 벗겼거나 이런 경우에 죽음화를 일찍 벗겼거나 늦게 벗겼거나 이랬을 경우에 자기 환경에서 재배자의 환경에 난초가 있는 재배 환경에서 그랬을 경우에 발색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심 계열들은 주로 수태로만 키웁니다. 화통을 씌워 놓게 되면 화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주로 수태로만 키워서 습도 유지만 해주고요. 복색화일 경우에는 일찍 화통을 씌웠다가 12월 중순 정도 되면 화통을 벗기고 수태로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중투복색이든지 복륜복색이 정확하게 발색이 잘 됩니다. 짙게 잘 됩니다. 끝까지 화통을 씌우면 발색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그 색상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했을 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극선 신비 지존 같은 경우는 일찍 화통을 씌웠다가 12월 중순쯤에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로만 이렇게 습도 유지를 해주면서 올려서 키웁니다. 그러면 발색도 좋고 화형도 좋습니다. 이렇게 품종에 따라 탈부착 시기가 다르고 온도 관리가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꽃을 피워서 전시에 출품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때라고 그랬고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시기적으로 잘 처리를 해줬을 때 그 꽃은 그 신화는 잘 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긴 시간 그 한국자생출란의
생장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꽃 발색에 관련된 화통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울을 잘 보내신 다음에 3월에 100% 잘 발현된 꽃들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분갈이는 늦진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못하신 분갈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화통 관리 잘 하시고요. 한겨울에도 무탈하게 잘 자라서 내년에도 꽃도 잘 피우고 신화도 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도 살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살균제도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비료도 가을에 주셨다면 되겠지만 안 주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활력과 비료를 한 번씩 주시고요. 철분제도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시키고 신화를 받기 위해서 분갈이한 난초들은 이렇게 안정 시기를 갖추고요. 분갈이가 끝나면 보통 이틀 만에 한 번씩 3차례 이상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관리를 하시되 겨울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 한겨울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보통 한 7일 정도의 물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고 수고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갈이가 끝난 난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찰사로 감아서 늘어진 잎들도 감아주고 이렇게 안정시켜서 주기적인 물을 주고요. 잘 재배를 하시게 되면 내년에 신화에 그 눈점이 발화해서 크게 올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동행튜브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난실의 광경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